네,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경제 지표라든지 발언들 보게 되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국내 시장에 연결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윤정식 이사와 함께할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과 업종 차별화. 네, 전반적으로 장 초반엔 약했다가 좀 올라가나 싶더니 결국에는 약세로 마치는 그런 장이었었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시장, 어제 국내 시장하고 사실은 좀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전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장 초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했었고, 이 하락에 대해서, 이제는 지난주 상승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외국인도 장 초반에 이 매도세를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막판에 외국인 매수가 오후장 들어서 좀 더 활발해졌습니다. 기관은 매도로 끝나긴 했지만 외국인 1342억 원 코스피 기준으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도 246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큰 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끝냈다는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으로 끝냈다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는데 미국 시장도 사실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 차이점이다 그러면은 상승의 기울기가 좀 달랐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은 있었는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도 계속 올랐지만 이 급등에 따른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을 했었다가 GDP 결과로 9월 금리 인상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도 사실 부각이 좀 됐었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 다시 한번 환율의 이 달러화의 약세가 좀 부각이 됐고요. 그러면 상승하다가 또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락을 했죠. 이런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 비슷한 모습들 나타난 모습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미국 시장의 특징을 좀 잡아본다라면은 이 장중에 달러가 좀 약세가 됐다. NDF 여기 환율 같은 경우는 소폭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한 3, 4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는 1,300원 정도에서 1,300원 크게 넘지는 힘들 것 같고요. 1,300원 정도에서 좀 안정화되는 이런 흐름들. 미국 자체만을 놓고 보면은 달러와의 약세가 미국 시장의 수출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가 있죠. 이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부각이 됐고요. 미중 갈등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려감도 같이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실 굵직굵직한 이슈는 미국 시장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은 요인들로 인해서 조금씩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반복했다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고민이 많다 이런 모습들을 수급적으로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이런 규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죠. 미국에서는 중국을 규제한다라면 미국 반도체 업종들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폭은 아니었지만 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실적에 따라서 좀 차별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보잉 올라갔고요. 그리고 좀 전에 중국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계 단속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이크론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포드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실적이 조금씩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수 자체는 소폭 매우 조금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으로 시장은 마감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잘자잘하게 수급적인 고민이 엿보인 가운데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국내 증시라도 비슷하다고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국내 증시 좀 아쉬운 모습이 있죠. 많이 못 올랐어요. 지난주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6거래일 연속 올랐는데 이 6거래일 연속으로 한 200포인트, 300포인트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별로 못 올랐죠. 어제 종가가 2,452포인트입니다. 열심히 올랐는데 그래도 아직 좀 역부족인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요. 25일부터 올랐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올랐는데 그러니까 22일 종가가
2,393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제 2,452포인트, 60포인트밖에 못 올랐어요. 6거래일 연속 올랐는데, 이 상승 일수는 많은데 상승 폭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 좀 사이 실현 매물이 그래도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아 보이고요. 전일 국내 증시에서 사이 실현 매물이 기관 중심으로 해서 좀 나왔다는 점이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은 나오지만, 근데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이 달러가 뭐 소폭 상승을 하겠지만 큰 폭의 변화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소폭 마이너스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뭐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이런 가능성은 좀 낮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좀 제한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좀 차별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좋은 종목들, 제가 지지난주에 아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적이 좀 좋아지는 종목들, 전망치가 좋은 종목들, 미국 시장에서도 뭐 자동차 업종들 분위기 좋았죠. 뭐 모건스탠리에서 목표 주가 상향도 나오면서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국내 증시 이 지수 자체는 뭐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분명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이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사님처럼 이제 미국장 보면은 항상 한국장이 밋밋하다라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수급적으로 오늘장에서 호재와 악재가 좀 상쇄되는 분위기 속에서 역시 실적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망치라는 키워드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지 종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오늘 연결고리의 종목입니다. 현대차가 되겠는데요. 미국장에서도 자동차 분위기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결 이유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다 그러면 두 부류로 좀 나뉘죠. 이 포드, GM으로 대표되는 물론 포드, GM 다 전기차 만듭니다. 근데 이 약간 내연기관이 중심이 된 자동차가 있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가 중심이 된 전기차 쪽이 있는데, 우선은 이 현대차는 이 전기차도 만들죠. 전기차 상당히 분위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제는 호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첫 번째로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포드를 이 모건스탠리에서 목표 주가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4.42% 올랐고요. 그러면서 GM도 1.41% 상승하면서 동반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현대차의 분명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 이 목표 주가 괜히 상향하는 거 아니죠. 실적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했다라는 부분들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 이 탑10 안에 드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6거래일 연속, 뭐 국내 증시 계속 아쉽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올랐죠. 올랐으면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탄력도는 떨어집니다. 탄력도가 떨어질 때에는 그래도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든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지 이런 매력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아직까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의 매력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면서 또 포드의 움직임까지 녹여낸 그런 종목이 바로 현대차,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와 관련해서 최근에 약간씩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좀 종목 설명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현대차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가 국내와 글로벌 모두 증가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국내는 조금 감소했지만 글로벌은 뭐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와 글로벌 비중이 글로벌이 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국내 소폭 감소보다는 글로벌의 증가에 좀 더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뭐 연일 이 좋은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도 좋은 뉴스들 나오고 있고요. 아이오닉에 대한 이 호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고요. 이런 아이오닉을 중심으로 한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도 계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최근에 많이 올랐어도 뭐 여전히 밸류에이션 낮은 상태인데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 전기차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라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대차의 밸류에이션, 지금처럼 6배, 7배가 아니라 10배도 줄 수가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다는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매력도 증가라는 포인트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만 원 조금 위 정도를 바닥권으로 보시고요.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올라갈 자리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죠. 뭐 한 21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현대차 현재 19만 6천 원에서 종가를 기록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격 전략 부분까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7만 원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있고요. 21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현대차 오늘장에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